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방 균형 발전 문제 심각하죠. 우리 신정훈 위원장이 각별히 관심 가지시는 그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수도권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제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일방적 완화 안 된다고 제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수도권도 미어 터져가지고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으로 몰리면 효율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평에 무려 3억 원 합니다. 한 평에. 이런 데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합니까? 예? 비효율이 너무 높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서울로 취직한다고 다 가지만 가서 취직이 안 돼요. 너무 과밀해요. 그런데 여기 이 남도 저쪽 동쪽 다 기회의 땅 아닙니까? 땅값도 싸고. 그중에 여러분 하나의 특히 나주가 관계된 건데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R200. 너무 잘하시네요. 누구는 잘 모르던데. R200 하랬더니 R1200이 아니라 I will be back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이 됩니다. 지금 3년을 지연하는 바람에 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 같은 공장들을 해외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기가 싸게 생산되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싸게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들을 옮기지 않으면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내가 이 얘기했더니 또 전기요금 올린다 그런다더라고 누가 악선전을 하던데, 일단은 여기 나주에서 마늘 생산하면 나주의 마늘 한 접 가격하고 저기 서울의 남대문 시장의 마늘 한 접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수송 비용이 있으니까요. 기회 비용. 그런데 나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니면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산에서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쫙 송전을 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쓰는데 전기 요금이 똑같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전탑 설치하고 송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똑같아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다만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이 불황에 경제 나쁠 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올해 일반적인 예측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와 소비지 전기가 원격일 경우에,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산지에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은 R200 또 탄소 국경세, 너네 이거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이지? 이러면 유럽에다 수출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금을 얹어서 만든다. 지금 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죠 벌써?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소를 사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소를 사오는 것보다는 나주 저 산골짜기 우리 남도 서해안 이 바닷가에 그 비어있는 많은 땅들 거기 폐염전 뭐 버려진 바닷가 이런 데다가 태양광 발전하고 바람도 좋으니까 풍력 발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먹고 살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땅이 많을수록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면 물고기 잡고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을 하면 전기를 쓰고 남는 거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려고 하면 정부에서 촘촘하게 송배전망을 깔아줘야죠. 우리가 태양광판 해서 전기 생산하면 코드를 딱 꽂으면 당신이 얼마 썼음, 당신이 얼마 오히려 한전에다 얼마
전기를 공급했음 곱하기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되죠. 이 송배 전망을 촘촘하게 까는 걸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죠. 정부에 돈이 없으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투자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용료는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을 건데. 그래서 이 서남해안이 태양과 바람의 보고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막 에너지가 막 지나가네. 네? 이 햇볕. 그래서 서남해안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으로 일단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우리 신정훈 의원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논밭을 그냥 논농사, 관농사 지으면서 그 위에다 태양광 발전을 해도요. 이게 논밭 농사의 85% 이상 그냥 유지가 되면서 그 논농사, 밭농사의 몇 배 되는 태양광 발전 소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당사자만 돈을 벌 테니 그 마을들만 돈을 버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는 일단 전기 자체가 부족해요.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는 더더욱 없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서남해안, 저 동해안 이런 부유식 풍력발전 이런 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거죠. 지방으로 가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매우 싸다. 첫째 이익이 있죠. 두 번째 수도권 집중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등등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든지 아니면 한 10년, 20년 필요하면 아예 면제를 해주든지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준다. 세 번째로 수도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나 인구가 많으니까 규제가 많잖아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 용수나 기반시설 지방에 잘 갖춰준다. 필요하면 토지에 대한 개발권도 줄 테니 저기 나주 근처, 광주 근처 거기 가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하세요. 이러면 안 갈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는 건 좋은데 사람이 없대요. 젊은 유능한 인재가 없지 않냐. 다 지역에서 교육도 잘 안 되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더라.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추가해야죠. 지방의 거점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점들인데 우리 사회가 모여서 살고 세금은 능력에 따라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억강부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힘센데 더 많이 지원하고 힘없고 많이 못 가지고 못 배운 데는 조금만 지원해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억강부약 얘기를 하는 건데 국립대 학교 지원 예산이 딱 그래요. 똑같은 국립대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서울대는 1인당 학생 1인당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쯤 되게 지원하고 여기 제일 가까운 전남대는 2천만 원, 한 2,100만 원 되나요? 왜 그거밖에 지원 안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뭐 다 서울대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죠. 서울대 비슷하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비슷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을 제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석박사 과정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막 딱 한두 해 만에 후다닥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길게 기획하고 정책 집행하고 예산 지원하고 해서 가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확실히 방향을 정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